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파마입니다. 오늘은 미니멀리스트. 여러분들은 미니멀리스트인가요? 미니멀리스트가 우리 파이어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좋은지, 나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와 파마씨가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면서 보니까 이 파이어족에게 미니멀리스트를 추구를 하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5가지를 요약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라이프나 미니멀 라이프가 파이어족이 되는데 좋은 점, 그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서 생활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미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소비 화신이었지 않습니까? 화신이었죠. 네, 아주 소비에 최적화된 사람이었는데, 제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3년간 이제 악착같이 줄이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것. 그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와 심플 라이프와 흡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는 쉽진 않아요.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는데, 나는 미니멀리스트는 절대로 못 되겠구나. 아이고. 하지만, 심플 라이프 정도는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그만 사고, 이걸 미니멀하게 이제 물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 소비 패턴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쓸모없는 물건을 모아봤더니 이게 새 건데 내가는 안 쓸 거고 버릴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고나라나 이런 데 물건을 올려봤죠. 그랬더니 이게 쉽게 팔리지가 않아요. 요즘은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중고나라에서도 나가는 것만 나갑니다. 네, 맞아요. 이 물건을 다시 현금화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맞아요. 물건을 사는데 고민을 하고 과연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심사숙고하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절약에 좀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를 안 사니까 생활비가 생각보다 확 줄게 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됐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미니멀리스트, 미니멀 라이프를 살게 되면 집안의 물건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큰 집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집을 줄이거나 이렇게 돼서 집에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돈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맞는 게 물건을 많이 사다 보면은 이 물건을 진열하거나 놔둬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을 늘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화가 나거든요. 물건을 어느 순간 치이다 보면은 물건이 많다는 생각보다는 난 왜 이렇게 좁아 터진 집구석에 살고 있을까? 집이 좁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무리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 왜 큰 집에 못 살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깔고 앉지 않으면 공간이 남는 공간이 많으니까 집을 좀 줄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까지는 알았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이 물건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미니멀리스트를 하다가 보면 사실상 필요한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물건에다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더 귀해지고 그러면 내가 여러 개가 아닌 하나를 쓸 건데 그냥 가장 좋은 거 그냥 하나 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물건에 욕심이 많을 때는 돈은 한정적이고 물건을 사고 싶기 때문에 저에게 똑같이 소비할 수 있는 1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으로 하나의 물건을 사지 않고 이게 충족을 계속 느껴야 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여러 개를 샀어요. 자질구레한 거. 네, 그러면 제품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내 몸에 걸쳐야 되잖아요. 싼 티가 흐르겠군요. 네, 맞아요. 싼 피가 제대로 흐르겠죠.
근데 지금 제가 그렇다고 소비를 안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심사숙고하고 20만 원을 쓸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거, 니트가 몸에 따갑지 않고 내 피부에 잘 맞는 좀 더 질까지 생각하면서 하나의 물건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곧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건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을 줄이다 보면은 돈을 물건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사는 데 소비하게 되는 이런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중고의 물건을 다 팔아버리고 그걸로 여행 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라카이 갔다 왔죠. 네. 근데 물건에는 하등 미련이 없고 추억도 없는데 보라카이 갔다 온 거는 저한테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네, 좋더라고요. 네. 게다가 나의 목돈이나 돈을 벌어온 것에서 쓴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팔아서 그 돈 모은 걸로 갔다 왔더니 훨씬 더 의미도 있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는 물건을 팔아서 종잣돈에 합하고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는 뭐 있는 물건들 중에서 팔 게 남아있다면 그 물건을 팔아서 여행을 간다거나 본인의 어떤 경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니멀리스트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한 후에는 네. 짐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파이어족이 된다거나 혹은 시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어디든지 내가 떠나고 싶을 때 훅 떠날 수 있다는 얘긴데 네, 좋죠. 그때 짐이 나를 잡지 않습니다. 마음 갈 때 몸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아, 그거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 파이어족이 되고 나면 좀 좋아하는 곳, 뭐 겨울이 싫다면 따뜻한 나라에서 잠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살아보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짐이 너무 많고 집이 크고 좋고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면 그걸 내가 깔고 앉아 있는데 아까워서 어디 가겠냐고요. 아깝죠. 그쵸? 네. 그럼 결론은 어떻게 집 줄이고 여행 가는 건가요? 인생은 또들이 아닌가요? 저희가 경험했던 5가지를 통해서 심플라이프와 미니멀 라이프가 파이어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 파이어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완벽한 미니멀리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니멀리스트로 가는 그 마음을 두고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그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네.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정신적인 압박감도 되게 좀 해방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된다, 어느 정도 큰 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해방이 되어서 되게 좋아지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대파님.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은 모델하우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가면 거기가 좋아서 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델하우스처럼 살 수 없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쵸? 그리고 호텔 가서도 너무 편하잖아요. 아무것도 그거는 없죠. 물건이 없어서인데 물건이 없는데도 저희가 거기에서 뭐 일주일, 한 달 살 수 있단 말이죠.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쵸? 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얻는 이득이 참 많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또 봐요. 안녕!